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좀 읽어드리고 갈게요. 8957님, 4539님, 6801님, 3605님, 9237님, 홍제동 꿀주먹님, 반딧불 파이어버그님, 강아지 호야, 토산31 불쏘시개님. 오늘 낯선 아이디가 많습니다. 우리 새신자 환영회 한번 해야겠어요. 전 절에 다닙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여의도 한복판에서 택배기사님이 전국에서 상경하셨다. 이런 뉴스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어제 아마 1박 2일로 거기 현장에서 자겠다. 노숙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따져보는 이슈. 어떤 거 따져봅니까? 예, 뭐 택배 파업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택배 파업이 아마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택배 파업이 시작된 이유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기사님들한테 떠안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1차 사회적 대타협에서 회사들이 이제 분류 인력은 별도로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뭐 일부 채용을 했는데 회사마다 약간 다르고 두 개 회사는 아예 채용을 안 한 회사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도 과로사가 몇 건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48살 택배기사분이 하루에 300개씩 예.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수천 개씩 나르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들었는데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 전통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물류 대란이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이게 이번 주부터 이제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파업이라는데 택배 잘 오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단 그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제목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체 택배를 하는 기사분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택배 노조는 6,500명 정도가 전체 조합원이고요. 지난주까지는 그중에서 2,000명이 파업했고 이번 주부터 5,000명 정도가 파업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물류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계속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언론이 이제 몰아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그런데 그 택배회사가 지난번에 정치권, 정부 다 있는 자리에서 대국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택배기사들이 가외일 때문에 숨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약속은 왜 안 지켜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파업 대란하고 택배 잘 오네. 이 두 개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크단 크죠. 말이에요. 네. 사실은 파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불편을 줌으로써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이 당신들의 불편을 담보하고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제 물류 대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유식을 시켰는데 아직 안 온다. 그다음에 뭐 천연 발효 빵을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돌리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이렇게 불편을 좀 호소하는 거죠. 소비자의 분노를 자극해 가지고 파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가게끔 만드는 건데 이런 보도가 며칠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보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류의 차질은 조금씩 빚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롯데택배에서 지난주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93시간 정도로 주당 근무했다 그러거든요. 93시간이면은 하루에 평균 13시간, 14시간씩 근무를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게 산재 적용을 할 때 주 60시간이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그널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13시간, 14시간도 주 7일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나오는 계산입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한 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고 전체 택배 노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요구하는 게 60시간 정도로 낮춰달라.
주 52시간도 아니고 네. 60시간 정도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거듭해서 택배에 관련한 뉴스는 반복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물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택배 회사들이 우리가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택배 요금을 좀 올려야 한다고 해서 이미 대부분의 회사들이 택배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150원에서 한 250원 사이로 다 올렸죠. 그렇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1, 2% 정도 이렇게 나긴 나는데 이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격 자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게 있었죠. 요번에 올린 게 30년 만에 일괄적으로 올린 거였으니까 문제가 좀 있긴 있죠. 그리고 이게 택배 노조도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합의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협의하고 뭐 정치권도 찾아다니고 네. 이랬기 때문에 1월 달에 합의할 때 합의해가지고 파업을 멈췄었고 5월 말 시한도 결렬됐는데 참고 넘어갔었고 6월 8일이 또 이제 2차 시한이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9일부터 이제 파업 들어가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조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노사가 의견 접근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유, 그 접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석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면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배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여기 올라와서 이틀을 투쟁을 한다는 건 이틀 동안 벌이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우리가 입은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은 의견 올려주시는데 청취자들도 그동안 택배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요금 올리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한다. 그런데 중간에서 누가 챙겨가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정치권하고 정부가 바로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런 틈을 좀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차 사회적 대타협이 조만간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